안녕하세요. 닥터 뷰티바 김은연입니다. 이제 완전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마스크를 생각보다 좀 오래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눈만 보여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눈밑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마스크 쓰면 가장 또 돋보이는 부분이 눈이어서 눈 관리가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다크서클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크서클의 유형에 대한 정리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눈 밑이 색깔이 어둡고 좀 색소 침착이 있고 거무칙칙한 경우에도 다크서클이라고 하고,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온 경우도 다크서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눈 주변 피부는 다른 얼굴의 뺨이나 이마보다 피부가 훨씬 얇아요. 그리고 피하지방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 피부는 바로 밑에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이나 또 눈 밑으로 지나가는 혈관 같은 게 비쳐 보이는 경우에, 근육은 원래 붉은색이지만 빛의 굴절 때문에 좀 약간 푸르스름하거나 어두운 색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특히나 피부가 얇으신 분들, 좀 하얀 분들, 투명한 분들이 다크서클이 좀 더 심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지방이 점점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튀어나온 지방에 의해 눈밑 눈물꼬랑 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도 이제 눈밑이 어두워 보여서 그것도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특히나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거나 내부 장기, 신장이나 간장, 심장이 안 좋은 경우는 신체 특정 부위가 많이 붓게 되는, 특히 눈 주변이 이제 피부가 얇기 때문에 부종이 나타나는 걸 좀 잘 반영하는 부위잖아요. 우리가 라면 먹고 자도 눈이 잘 붓고, 또 이제 혈관이나 색소 침착한 게 더 건강이 안 좋으면 눈에 많이 띄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경 전후에 좀 피가 우려되면서 이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도 평소보다 다크서클이 좀 강하게 보이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어 그림자가 져요. 수술은 부담스러워서 필러 시술을 알아보는 중인데, 아무래도 눈밑이라 필러를 주입하면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네, 눈밑 꺼진 부위는 앞볼 볼륨의 크기나 또 뼈의 위치, 또 눈 주변 피부의 두께 등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까다로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필러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필러로 시술이 안 돼서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요. 필러를 넣고 나서 표정을 짓거나 말할 때 우리가 눈 근육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필러도 탄성이 너무 높은 필러를 사용하면 눈 주변 피부가 얇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보이거나 만졌을 때 너무 딱딱하고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고, 또 너무 탄성이 없는 필러를 사용하면 표정 지을 때마다 많이 밀리고 딴 데로 어디 이동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사용해서 눈밑 꺼짐을 해결을 할 때는 저는 가능한 필러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너무 무르지 않은 필러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캐번이라는 코일링된 실을 같이 사용을 하면 볼륨감을 어느 정도 같이 주면서도 그 코일된 구조 안에 필러를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 있어서 우리 근육 움직임에도 필러가 제자리에서 많이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번이나 이제 필러 같은 것도 눈 주변에 사용하기 좋은 어떤 라인업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면 또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필러가 아닌 콜라겐을 주사하는 경우도 있던데 효과가 있을까요? 핸드 주사라는 것도 있던데 주사 시술 종류가 다양해서 고민이 됩니다. 네, 콜라겐 주사라는 거는 콜라겐 그 합성 촉진 물질인 PLLA를 주로 지칭을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상품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스컬트라나 엘란세가 콜라겐 주사라고 많이 불리고 있답니다. 직접 콜라겐을 주사하는 건 아니고 콜라겐 재생을 도와주는 주사들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스컬트라나 엘란세 같은 경우는 자칫 뭉치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 피부가 얇은 눈가에서는 오돌토돌하게 보이거나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씩
소량씩만 시술을 해야 되고, 시술 후에는 수일간은 주기적으로 이제 마사지를 해서 우리가 표정 짓거나 할 때 초기에 뭉쳐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얇거나 피부의 탄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피부에 두께가 있으시고 그리고 탄력도 조금 남아있는 분들은 아주 살짝만 보강하고 콜라겐을 채우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잘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시술을 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밑이 혈관이 검붉거나 푸르스름하게 투영되어 보이는 다크서클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다크서클은 밑에 지나가는 어떤 혈관이나 붉은색 근육이 빛의 굴절 때문에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푸른색 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레이저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혈관이나 근육은 본래 갖고 있는 구조물이고 기능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완전히 지우개처럼 말끔하게 지워지진 않고 어느 정도 조금 밝게 개선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제 눈가 주름 때문에 다크서클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아요. 눈가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눈가 주름은 정말 모든 사람의 고민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주름이 잘 생기고 또 이렇게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병원에 한 번씩 가서 어떤 시술을 받아서 뭐 눈가 주름을 개선을 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케어를 잘 해주고 또 20대부터 아이크림을 잘 발라줘서 탄력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그리고 뭐 스킨보톡스나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레이저 시술, 그리고 탄력을 줄 수 있고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는 어떤 스킨 부스터나 뭐 콜라겐 주사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정도씩 관리하는 차원에서 맞아주면 좀 나이가 들어서 너무 잔주름이 많이 생기지 않는데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캐번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너무 아이디어는 좋은데 어떻게 잘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 뭐 시술은 간단하고 그렇지만 한계가 있고, 수술은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실 수술도 분명히 사람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새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분야가 수술을 하면서 이런 실을 같이 이용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좀 좋거든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크서클이 심하고 잔주름이 심한 분들은 궁극적으로는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안검을 할 때 얼굴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중안면 앞볼 부위가 같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이 꺼진 거를 다시 실로 이렇게 올려준 경우도 있고, 뭐 살짝 거상을 하면서 뭐 뼈에 고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런 코그실이나 캐번실을 같이 이용해서 여기 리프팅을 시켜주는 경우에도 조직에 손상을 많이 가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앞볼 볼륨을 올려주고 좀 동안 얼굴을 만드는데 효과가 괜찮았어요. 이 캐번실이나 코그실, 짧은 코그실 같은 경우는 뭐 다크서클이나 앞볼 볼륨이 꺼진 부분에 수술을 하면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시술만으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눈 밑 캐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필러만으로는 이제 구현하기 어려운 어떤 그 볼륨감, 그리고 그 유지력, 실이 녹으면서 만들 수 있는 콜라겐 또 합성이, 필러만으로는 콜라겐 합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콜라겐 합성을 하면서 또 볼륨을 그 자리에 채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사용하는 거를 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저 말고 다크서클이 침착된 걸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그 비쳐 보이는 거를 조금 완화시켜주면 어둡게 보이는 거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피부와 근육 사이에 뭔가를 채워주면 이게 비쳐 보이는 게 개선이 돼서 어두운 게 좋아지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채워주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필러죠. 근데 필러는 투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푸르스름하게 보이고 이게 틴들 현상이라고 오히려 더 막 시퍼렇게 보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지방세포를 이식을 하는데 그냥 일반 지방세포를 넣으면 눈밑 피부가 너무 또 얇으신 경우는 또 그것도 약간 요철이 생길 수 있어서 지방세포를 잘게 부숴가지고 봉봉 주스 아시나요? 너무 연식이 드러나나요? 그 봉봉 주스의 알갱이 같은 게 이제 지방인데 그거를 이제 이멀시피케이션이라고 약간 지방 세포를 쪼개는 과정을 통해서 좀 미세한 세포로 나눠서 여기에 피부와 근육 사이 얇게 깔아주면 색깔이 좀 밝아져요. 원인에 따라 사실 다르죠. 이게 진짜 색소에 이미 침착이 돼서 까매진 분들은 뭔가 레이저로 줄여줘야 되고 이게 그냥 단순히 비쳐 보여서 어두워 보이는 분들은 그렇게 사이에 뭔가 한 층을 더 피하 지방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케이스마다 굉장히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해.